선상 입장. 겉과 속이 다른 양 팀이 만났습니다. 2021 K3 리그 12라운드 경기 FC 목포와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를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도움말씀의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프닝 멘트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멘트를 썼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두 팀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FC 목포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조금 아쉽고요. 네. 반대로 강릉시민축구단은 이 리그 랭크가 최하위다 보니까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또 속을 살펴보면은 세 살이 돋아나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FC 목포는 현재 최근 3경기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현재 리그 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이나 조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오늘 경기의 심판진 설태한 주심, 김종희 1부심, 김영관 2부심, 이태호 대기심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금 순위표가 또 나오고 있는데 FC 목포가 현재 리그 7위, 그리고 강릉시민축구단은 현재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팀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요. 그렇습니다. 이 목포가 아무래도 최근 분위기는 강릉시민보다 훨씬 안 좋지만은 목포가 승점이 15점인 만큼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리그 최하위권 어쨌든 달리고 있는 강릉시민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다시금 선두권으로 도약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강릉시민축구단은 오늘 경기 잡아야 이 강등권 탈출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먼저 홈팀 FC 목포의 선발 라인업: 함성민 골키퍼, 오도현, 박선용, 전인규, 김혜식, 김도윤, 김동욱, 이영찬, 장한영, 김원민, 김훈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FC 목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장이죠. 이 김유성 선수가 빠져 있습니다. 네. 팀이 어려울 때마다 정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김유성 선수 없이 경기를 오늘 치러야 되는 목포예요.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 김철호 골키퍼, 황재정, 이태준, 권승리, 강지용, 유청인, 임창석, 박민수, 이재호, 유호성, 심광호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강릉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중심에는 김동률 선수가 사실 있었거든요. 일단은 김동률 선수가 오늘 경기는 벤치에서 출발합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이제 11라운드 결과를 조금 살펴보면 강릉시민축구단은 김해시청과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요. FC 목포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FC 목포가 최근 3경기에서 득점이 딱 한 골밖에 없어요. 네. 그만큼 득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목포인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냐, 이게 약간 뭐 그 선수에게는 잔인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김동욱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FC 목포의 아이돌 김동욱 선수가 이번 시즌 골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 옐로우 카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징계를 많이 당했거든요. 오늘 선발로 나온 만큼 주장 김유성이 없는 FC 목포는 이 김동욱 선수가 이끌어야겠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초록색 유니폼의 FC 목포, 자,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의 강릉시민축구단이 자리합니다. 자, 오늘 7시 경기인데 7시 정각이 아닌 한 58분쯤에 경기가 출발을 했어요. 네. 자, 측면에서 공격을 지금? 이어나갑니다. 넘어졌는데요. 휘슬이 울리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박선용 선수로 보이는데 지금 넘어지는 그 동작 자체에서 조금 부상이 염려가 되는 모습이 살짝 보였거든요. 박선영 선수 지금 위험했어요. 네, 지금 다시 지금? 보실까요? 오, 약간은 본인이 뛰어 들어가다가 본인 발에 접지른 느낌도 있거든요. 황재정 선수와 살짝 네, 충돌이 터치가 있었던 되면서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디딤발을 놓는 과정에서부터 네. 조금 무게중심이 무너졌습니다. 이 FC 목포는 이 윙백에서 강력한 공격력이 또 뽐내주고 있는데 이 뭐 김혜식 선수라든지 이 박선용 선수가 중요한 역할들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이영찬, 오른쪽에서 기회를 맞습니다. 자, FC 목포는 이번 시즌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어요. 자, 경기 초반 좋은 기회를 가져오는 FC 목포. 이영찬이 침착하게 준비합니다. 자, 이영찬은 지난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한 바가 있고요. 자, 이영찬 저- 오른발 높게 뜁니다. 반대편 깊숙하게. 자, 세컨볼. 약속된 왼발 슛! 플레이! 아하,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약속된 플레이가 한 차례 보여줬는데 이 FC 목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다이렉트로 어떤 올려주고 헤더로 때려놓는 골도 많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넣는 골들이 많았거든요. 자, 마지막에 김도윤의 왼발 슈팅.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또 한 번 가져가는 FC 목포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강릉시민축구단은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실점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헤딩 뒤쪽. 자, 슛! 세컨볼! 아하! 자,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경기 초반 FC 목포의 공격력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 FC 목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번 시즌 8골 가운데 무려 데드볼 상황에서 5골을 넣고 있거든요. 네. 5골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순간적인 상황에서의 집중력, 이렇게 슈팅으로 마무리하고 올라오는 그 능력이 있는 건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그 FC 목포의 장점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원민 선수가 마지막에 오른발로 강하게 슈팅을 때렸는데요. 오늘 경기에 김원민이 선발 출전에 이제 이름을 올리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또 김원민 선수 하면은 롱스로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오늘 롱스로인 찬스 맞이한다면, 그러니까 강릉시민 입장에서는 이 목포가 사실은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저렇게 위협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팀이고, 그러면은 코너킥이나 프리킥을 안 주기 위해서는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내면은 또 롱스로인 머신 김원민이 있거든요. 약간은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팀이 목포입니다. 자, 사실 롱스로인 하면은 이제 축구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로리렐라 그렇죠. 선수의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인간 투석기죠. 네. 아, 역시 오, 또 유머를 지금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자 수비에 키를 넘겼고요. 박스 안쪽까지 집어넣고 슈팅은 만들지 좋아요. 못합니다. 세컨볼. 뒤쪽 슛 자! 펀칭 막아냈습니다. 김철호 골키퍼 아직 살아 있어요. 자, 반대편 이번에는 야. 높게 떴습니다. 경기 재밌습니다. 네, 목포가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경기 초반부터 저희가 샤우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목포가 이 정현우 감독이 항상 목표가 뭐냐면은 목포는 목포다운 공격 축구를 하겠다 했는데 네. 오늘 경기 지금 전반 4분까지 흘렀을 때는 정말 이 정현우 감독이 바라는 공격 축구가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안 좋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FC 목포 오늘 홈에서 다득점 그리고 반드시 또 승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목포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면 리그 초반에 워낙 승점을 잘 쌓아놨기 때문에 다시금 선두권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강릉시민축구단 앞서 황병철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리그 초반부터 이제 너무나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는 강릉인데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강릉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리그 초반에는 사실 정말 안 좋았거든요. 네. 이 팀이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떤 축구를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득점에 나온 패턴도 보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축구를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넣고 이랬었는데 최근 3경기에서 완전히 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FC 목포의 역습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반대편 전환하는 것은 동료 선수의 발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자, 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고 다시 하프라인 넘어왔지만 뒤로 물러납니다. 이 강릉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미프로 전통의 강호인데 네. 작년에 이번 시즌 이제 재단 법인으로 팀이 재창단되면서 이 재단 팀 그 재정 규모가 많이 줄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팀의 주전 선수를 대거 다른 팀으로 이적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앞쪽 로빙 패스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수비가 한 차례 막아서고 있는데요. 잘 내줬어요. 뒤쪽 살짝 빼준 이후에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슈팅! 혼전 상황! 수비가 어렵게 걷어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릉시민축구단 리그 초반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리그 초반에는 이제 사실 강릉시민축구단의 경우에는 후방 지역에서 전방으로 로빙 패스 한 번에 길게 넣어준 이후에 앞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맡겨놨거든요. 약간은 쉽게 말하면 뻥축구를 했죠. 네. 근데 전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부 전술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이에요. 자, 그러면서 공격 진영에서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자, 박민수 롱스로인 준비해요. 박민수가 깊숙하게 넣었습니다. 헤딩! 마지막에 함성민 골키퍼. 오, 박민수 선수도 롱스로인 잘 던지네요. 네. 자, 오늘 김원민과 박민수 선수의 롱스로인 대결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원조는 김원민이거든요. 자, 중앙에서 강한 압박을 이겨내면서 패스로 풀어나옵니다. 김원민이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이 강릉시민축구단 아까 드렸던 말씀을 맞아 드리면은 사실 이번 시즌 재단이 재정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을 대거 다시 영입해 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그냥 새로운 팀으로 재창단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그 초반에 경기를 치르면서 이제 팀을 그때부터 만들어 온 거고 이제 리그 중반을 다다르기 시작하니까 팀이 조금씩
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비록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김해시청과의 2대2 무승부. 사실 경기력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선수들의 이 골 장면도 굉장히 멋졌잖아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나온 두 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 강릉시민축구단이 최근 3경기에서 무려 5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그 꼴찌 팀이 3경기에서 5골을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더 재밌는 것은 이 5골 포함해서 이번 시즌 정체를 통틀어 8골을 넣었거든요. 그럼 3경기 제외 나머지 경기에서 겨우 3골 넣었던 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팀이 된 거죠. 그 전까지 이제 강릉시민축구단의 유일한 필드골 김철호 골키퍼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려 비거리 88m짜리 정말 K3 역사에 남을 골이 한 차례 나왔거든요. 네. 다시 그거를 제가 알기로 또 실험을 해봤는데 다시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김철호 골키퍼가 이제 농담 삼아서 네. 가끔 이제 볼 달라고 한 다음에 넣는다 그렇죠. 하면서 이제 보여줬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좋은 자리에서 일단은 프리킥 얻어냅니다. 네. 자, 목포는 지금도 일단은 세트피스를 한 차례 내줬는데 K3 팀 중에서 가장 경고 카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경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또 수비를 담당하는 선수들의 경고 카드 트러블 굉장히 많이 걸려 있다고 들었는데요. FC 목포 같은 경우는 지금 함성민, 오도현, 박선용, 전인규, 김혜식, 이영찬 이렇게 총 6명의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지금 2장씩 받고 있는데 K3는 규정상 3장을 받으면 다음 경기 징계거든요. 한 팀의 베스트 11에 들어가는 선수가 이렇게 많은 옐로우 카드 트러블이 걸려 있는 팀은 지금 목포가 유일합니다. 자, 우선 강릉시민축구단 유호성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자, 또 한번 세트피스를 활용해 볼 수 있는 위치인데요. 자, 왼발로 찍어 올려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유호성의 왼발이 준비합니다. 높게 올라갔고요. 헤딩 뒤쪽으로 세컨볼. 흘렀는데요. 자,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박민수. 자, 라인 근처에서 살려냈고 뒤쪽으로 내줍니다. 페인팅? 페이크 동작을 가져가면서 또 한 번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확실히 강릉시민축구단 선수들이 좀 올라온 게 보이는 게 지금도 급하게 안 하고 네. 선수 뛰는 거 보고 페인팅 주고 다 재차 동작을 가져가니까 상대가 반칙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고 강릉시민축구단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강릉 화이팅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국가대표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볼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네, 하지만 K3 리그를 이렇게 끝까지 챙겨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따뜻한 댓글 감사합니다. 오른쪽에서 프리킥 날카로워요. 올라옵니다. 자, 세컨볼 뒤쪽 아직 있어요. 그리고 아크 정면까지 좋아요. 왼쪽으로 전환. 좋아요. 자, 멈칫 낮은 크로스 수비가 어렵게 걷어냈습니다. 지금 강릉시민축구단 완전히 다른 모습이 또 한 차례 보여줬는데 지금도 만들어 가려고 그러잖아요. 원래 이 강릉시민축구단 리그 초반에는 뭔가 이렇게 급하고 덜그덕거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확실히 뭔가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이는 느낌이 분명히 들죠. 자,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침착함이 너무나 돋보이고요. 네, 지금도 롱스로인. 이번에도 박민수가 한번 넣어줬습니다. 자, 강한 어깨 싸움, 빠른 스피드, 그리고 유청인 달려갔는데요. 그 전 상황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유청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강릉시민축구단에서 이제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데 네. 사실은 나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96년생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팀의 중심으로서 저렇게 지금도 굉장히 좋은 경고받지 않는 선에서 파울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했거든요. 자,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 김훈 선수의 모습이 잠시 나왔는데요. 작년에 이제 김해시청 축구단이 우승을 하는 그 과정에서 김훈 선수 역시나 우승팀에 있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 FC 목포로 이적을 해왔는데 사실 현재까지 많은 경기를 치르진 못했습니다. 김훈 선수가 그래도 나올 때는 정말 제법 괜찮은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거든요. 네. 실제로 본인이 PK를 만들어서 PK 득점을 기록한 이력도 있고요. 그래서 김훈 선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정현호 감독의 더 눈에 들기 위해서 본인의 폼을 끌어올리고 더 경기장에서 많이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스로인을 이번에는 FC 목포의 김원민이 준비합니다. 네, 원조죠. 네. 지금 도움 닫기를 엄청나게 멀리 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박민수 선수가 네. 2차례 롱스로인을 가져갔는데 자, 이번에는 김원민 길게 넣어줍니다. 오. 헤딩 높게 떠는데요. 자, 지금 공중볼을 김철호가 잡아줍니다. 김원민 선수가 확실히 한 수 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골문 앞쪽으로 네. 위협적인 위치로 볼이 흘러갔어요. 마지막에 넘어지면서 우선 선수가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데요. 부상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강릉 한번 이기자. 아무래도 이 강릉이 세미프로 전통의 강호다 보니까 네. 팬층이 굉장히 두텁거든요.
실제로 이 강릉시민축구단이 선수단이 바뀌었지 감독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오세훈 감독이 지난 K3 리그에서 리그 3위를 기록했던 감독이고 시간만 주어진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강릉도 이번 시즌 꾸준히 오세훈 감독과 함께하면서 아마 강등권에 있을 팀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최근 경기력에선 분명히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허리 싸움에서 상당히 치열한 양 팀인데요. 유청인. 자, 강릉이 강등권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경기에서 승리가 또 절실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장한영 왼쪽 측면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수비 자 유청인과 그리고 임창석이 붙어줬는데요. 자, 그래서 골라인 밖으로 걷어내면서 왼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가져가는 목포입니다. 오늘 경기 템포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어느새 12분이 흘러가고 있고요. 저희가 요즘 K리그를 봐도 경기 템포가 정말 빠른데 K3 리그도 그에 못지않게 템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가져갑니다. 자, 앞서서 FC 목포는 세트피스에서 강하다 그랬어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번 킥을 준비하는 이영찬. 자, 이영찬 선수가 대부분의 킥을 또 담당을 하고 있는 키커인데요. 이영찬 높게 올렸고 띄웁니다. 자, 가슴 트래핑 왼발 자! 슛. 자, 굴절. 아직 공 살아 있습니다. 접어놓고 반대편 크로스 어렵게 수비가 헤딩으로 처리합니다. 김원민 달려가면서 또 한 번 올려주었어요. 하지만 슈팅까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헤딩으로 목포 살짝 밀어줬고 조금은 우당탕탕하는 과정. 자, 역습 나갈 수 있나요? 자, 강릉이 오. 어렵게 빼냈습니다. 유청인 가슴 트래픽 이후에 곧바로 찔러줍니다. 왼쪽 측면 바라봤고요.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 수비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지금은 약간 박선용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목포가 이런 세트피스 찬스를 맞이할 때마다 한 명의 선수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김유성 선수. 이 김유성 선수가 정말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말 그림 같은 발리슛 같은 걸 넣는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팀이 필요할 때마다 반드시 골을 네, 넣어주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홍병철 해설위원의 말씀처럼 오늘 FC 목포의 팬분들이 김윤성 선수에 대한 그리움 또 한 번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그리움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김도국 선수가 지어줘야 되고요. 네. 자, 댓글에 이제 오? 후보까지 라인업을 보여달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경기 하단 자막에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자막 감독님이 또 친절하게 네, 굉장히 모두 친절하세요. 작업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를 보는 와중에도 또 한번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안쪽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비에게 한 차례 끊겼지만 FC 목포 여전히 공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이 또 이번 시즌 지금 최근 경기를 봤을 때 경기력이 많이 달라진 부분 한 가지 더 꼽자면은 네. 지금 전반 14분 가량까지 세트피스 찬스를 여러 차례 맞이했는데 지역 방어와 맨마킹을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이 리그 초반에는 지역 방어와 이 맨마킹이 약간 혼선이 좀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 상대 주요 원톱 공격수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약간 전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선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아직은 그 팀으로서 완성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런 네. 부분들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는 게 이번 시즌 강릉시민축구단이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자, 어드밴티지를 이어받고 한 번에 좋아요. 반대편까지 연결됐습니다. 황재정. 자, 올려야죠. 자, 왼발로 자, 넘어졌는데요. 자, 그대로 오. 골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황재정 선수가 반칙 아니냐는 거죠. 자, 충분히 어필은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이게 지금은 네. 혼자 넘어졌는지 네. 걸려 넘어졌는지 애매하네요. 전인규 선수와 네. 확실하게 충돌이 있었는지는 보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먼저 넘어지는 듯한 그런 그렇죠.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주심은 PK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주심을 약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유청인 발끝에서 다시 출발하는 강릉의 공격. 조금 오. 패스는 약간은 불안했는데요. 근데 오늘 유청인 선수 이 쇼트라 그러죠? 네. 바디에를 굉장히 짧은 걸 입고 나왔네요. 그 영국의 이 아스톤빌라 그릴리시 선수가 저런 걸 입거든요. 자, 한 번에 반대편까지 깊숙하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골라인 아웃되면서 골킥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함성민 골키퍼가 어느 정도 템포를 조금 늦추면서 자, 목포의 분위기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함성민 골키퍼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노련한 선수다 보니까 강원 FC에 뛰다가 왔거든요. 아, 바지가 약간 말려 올라가 있었거든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바지가. 자, 높게 떴습니다. 헤딩으로 김원민이 한번 밀어줬습니다. 곧바로 로빙 패스를 시도하는데요. 센터 쪽을 공략하고 있는 목포인데, 자, 아무래도 이제 수비 숫자가 오, 많다 보니까 타락박까지 좋아요. 굉장히 좋은 유호성. 자, 그리고 오른쪽 측면을 바라봅니다. 반대편 공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자, 동료 올려줄 선수를 수 찾고 있나요? 있는데요. 오, 자, 좋아요. 유호성, 자, 유호성 슛! 자! 마지막에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오, 강릉시민축구단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리그 초반에는 전혀 볼 수 없던 모습들이에요. 정말로. 다시 볼까요? 여기서 유호성 선수에게 패스가 흘러갔고요. 골문 바로 앞쪽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가져가는 강릉시민축구단. 자, 강릉시민축구단도 재밌는 팀인 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리그 초반에 강릉시민축구단을 먹여 살렸던 것은 세트피스입니다. 네. 선수단이 바뀌진 않았어요. 자, 유호성이 높게 뜁니다. 자! 자, 뒤쪽으로 떨어졌고요. 자, 지금도 권승리 선수의 머리 한 차례 노려봤는데 네. 강릉시민축구단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넣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권승리 선수입니다. 자, 김동욱이 등지면서 패스로 연결했고 한 번에 전방으로 길게 뿌려줍니다. 어느새 내려와 있는 권승리 선수. 네. 권승리 선수도 정말 극장골을 또 한 번 넣으면서 그렇습니다. 1라운드부터 극장골을 넣었죠. 네. 제가 그 경기 중계를 했었거든요. 기억이 강하게 남았습니다. 자, 또 꿀맛을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권승리 선수도 과거 부천에서 뛸 때 굉장히 좋은 선수로 나름 괜찮았었는데 네. 일단은 K3에 다시 내려와 있거든요. 그 프로의 맛을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고 싶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스스로도 뭔가 그라운드 안에서 보여줘야 한다.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유청인이 길게 넣어줬습니다. 이게? 왼쪽 측면까지 아, 그 휘슬이 전에 울렸어요. 부심의 깃발이 네. 올라갔습니다. 네, 옵사이드라는 거죠. 황재정이 이제 공간을 조금 바라보고 한번 뛰어봤어요. 자, 이영찬 선수가 현재 몸이 조금 안 좋은가요? 약간은 코칭 스태프에게 어떤 조치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함성민이 킥을 준비합니다. 이 두 팀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숙제가 있는데 FC 목포는 이 데드볼 상황에서의 많은 득점을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이 8골, 지금까지 8골을 넣고 있는데 그중에 5골만이 5골을 데드볼 상황에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필드 플레이에서 정말 온픈 플레이 상황에서 넣는 골이라 그러죠. 그 골이 부족한 팀이 목포예요. 네. 자, 지금도 스피드 경쟁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함성민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아줬고 우선 전방에서 심강호 선수가 정말 빠른 주력으로 한번 달려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심강호 선수도 주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은 후반전에 뭐 김민수, 김동률, 김래우 이렇게 또 발빠른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후반전에 저렇게 전반전에 나온 선수가 상대방 체력을 많이 빼놓는다면 또 그것이 또 전술이 될 수 있겠죠. 지난 경기에서도 김동률의 활약은 너무나 좋았잖아요. 사실 김동률 선수가 너무 잘해서 이번 경기도 당연히 선발로 나오겠거니 했는데 일단은 이 오세훈 감독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네. 또 변칙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교체 카드, 또 크랙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후반전에 조커로 활용하면서 네. 더 위협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힐 패스를 한 차례 끊어냈습니다. 실제로 경기 직전에 약속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는 전반전 한 70분경까지 뛰어라. 내가 그때 넌 빼주겠다. 그러면 이 선수가 나머지 20분에 대한 체력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런 부분을 또 오세훈 감독이 준비를 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노련한 감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강릉시민축구단이 시즌 초반에는 걱정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 경기 보고 있으면은 그 걱정이 약간은 조금씩은 녹아내리고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 반칙이 선언되면서 강릉시민축구단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반대로 이 정현우 감독이 이끌고 있는 FC 목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경기 리그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어떤 득점력, 그런 페이스가 지금은 사실 좀 무너져 있는데 리그는 사실 길거든요. 리그 내내 잘하는 팀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그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이걸 잘 추스려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에 패스미스로 공격권을 넘겨준 강릉시민 축구단. 오, 와. 김원민 스로인이 야, 이거는 엄청나네요. 네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송에 맞는 리액션을 네. 보통 하잖아요. 네. 방금은 정말 저희도 아, 이건 예상 아무도 네. 못하는. 어떻게 이렇게 날아갑니까? 와, 이거는. 야, 지금은 강릉 선수가 잘 마크했으니 망정이지. 스로인을 저렇게 시도하는 팀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이제 후방에서 네. 그냥 킥으로 네, 하는 네. 것과 똑같이 날아가요. 네. 그러니까 팀에서 저렇게 스로인이 강한 선수가 있다는 것은 팀으로서 엄청난 혜택입니다. 네. 실제로 유럽의 어떤 유명 클럽, 뭐 리버풀 같은 팀은 스로인 코치가 따로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축구에서도 이 스로인이 좋은 선수가 있다면은 정말 좋은 전술 저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뒤쪽으로 흘렀고 유청인. 저도 모르게 정말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탄성이 나왔어요. 네. 아마 팬들도 우와 아마 이러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호가 중앙 쪽으로 볼을 뿌려줬고요. 원터치 돌려놓고 반대편 전환. 아, 강릉 이런 플레이가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자, 오른쪽에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도 역시나 동료 선수들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선 짧게 내줍니다. 템포가 어느 정도 늦춰지면서 FC 목포 선수들은 수비 라인을 모두 갖췄습니다. 공 빼앗기지 않았고요. 다시 뒤쪽에서 유청이. 자 중앙 쪽 박민수와 주고받고요. 권승리가 앞쪽으로 연결. 자 임창석이 마지막에 볼을 뺏깁니다. 김훈. 좋은 패스죠. 자, 이거예요. 뒤쪽 내준 이후에 FC 목포가 빠르게 공격 진영으로 넘어옵니다. 박선용.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김혜식. 지금 센스 있게 흘려줬고요. 잘 돌아섰어요. 어깨싸움 이겨냅니다. 네. 박스 안쪽까지 넘어졌는데요. 피스를 올리지 않고 경기는 진행. 자 유청인 이렇게 되면 빠르게 역습 기회. 자 마지막에 함성민 골키퍼가까지 조금 나와주면서 책임감 있게 잘 처리했습니다. 네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몸싸움을 가져가면서 볼을 지켜냈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수비 라인을 강하게 위로 올려놓는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함성민 골키퍼처럼 저렇게 항상 집중을 하고 있다가 본인이 수비 범위를 넓게 가져갈 수만 있다면은 앞선 선수들이 플레이를 앞에서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죠. 네. 자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박선용 앞쪽 넣어주는 과정에서 수비가 한 차례 끊고 나옵니다. 근데 강릉시민축구단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사실 강릉시민축구단이 리그 초반에는 2선과 3선 사이 공간이 너무 사실 허허벌판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중원 굉장히 탄탄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굉장히 외로워 보이는 경기가 많았는데요. 사실은 허리가 완전 단절된 그런 느낌의 축구를 했었죠. 네. 어느 순간 강릉 시민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3살이 돋아났어요. 네. 사실 이렇게 큰 변화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팀이 김포 FC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릉 시민축구단. 바로 저희가 또 어제 중계를 했던 김포 FC도 최근 5경기 5연승 정말 무서운 팀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황병철 해설위원이 말씀해주신 거를 제가 들었을 때는 네. 김포 FC는 고정훈 감독이 준비한 전술을 계속해서 활용은 하고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강릉 시민축구단은 준비한 전술을 계속 똑같이 활용했다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약간은 그 축구에서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 계기는 뭐 선수들과 감독만이 알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네. 됐을 수 있는 거군요. 약간 그 보통은 그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뭐 금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실제로 그 K3 팀들 보면은 어떤 경기를 두고 구단주들이 이렇게 하루 일당을 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득점과 관련해서 이제 수당이 또 붙을 수도 있고요. 뭐 승리에 대한 수당 같은 걸 가끔 거는데 네. 그러면은 그런 경기들은 선수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뛴다고 선수를 실제로 네. 선수들이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희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선 김원민 선수가 또 한번 공격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자,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의 스로인. 김원민이 롱 스로인을 또 한번 준비합니다. 지금도 아까보다 더 멀리 갔어요. 자, 이번에는. 경기장 밖에는 네. 이제 자, 위치까지 나갔고요. 김원민.
스로인 길게 넣어줍니다. 자, 헤딩으로 떨어졌는데요. 혼전 상황에서 FC 목포가 다시 가져옵니다. 뒤쪽으로 내준 뒤에 자, 김혜식 로빙 패스로 반대편. 사실은 저렇게 롱스로인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 김원빈 선수의 이 어깨 상태가 괜찮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사실은 실제로 앞서서 이 안영진 캐스터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은 이 로리델랍 선수가 어깨가 사실 되게 안 좋았거든요. 선수 생활 내내. 그래서 김원빈 선수가 저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어깨에 무리가 가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제 모습을 봤을 때는 네. 너무나 큰 무리 없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네, 던지는 네, 것 네.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뭐 아직은 나이가 젊으니까요. 자, 유청인이 뒤쪽 살짝 내줍니다. 이재호 잘 열어줬어요. 오른쪽 측면을 한 번에 바라봤습니다. 임창석 짧게 밀어주는 과정에서 자, 김훈의 다리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스로인을 가져가는 강릉시민 축구단. 임창석이 앞으로 던져줬는데요. 수비가 자, 몸을 날려서 걷어냈습니다. 사실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은 이 첫 대결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저도 못 찾았지만은 네. 제가 찾아본 기록으로는 가장 처음 붙었던 기록이 무려 2011년이더라고요. 그만큼 두 팀이 이 세미프로 무대에서는 정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두 팀입니다. 자, 공격 진영 스로인 이번에도 롱 스로인 다가옵니다. 자, 헤딩으로 높게 떴습니다. 오늘 두 팀의 이 롱 스로인 대결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황병철 해설위원이 말씀해주신 두 팀의 대결 저희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우선 31번째지만 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이거 자, 아직은 수비 처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연결이 됐고요. 김원민 앞쪽으로 넣어주었습니다. 박스 안쪽 두 명의 수비 숫자 붙으면서 패스로 빼줍니다. 박선용 지금은 주고받는 과정에서 잘 뺏어냈는데요. 넘어지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이재호 선수의 수비가 좋았죠. 네. 두 팀 간의 맞대결을 제가 30경기를 한번 또 찾았으니까 또 세봤는데 30경기에서는 상대 전적이 강릉시민 축구단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무려 16승 8무 4패. 그러니까 강릉은 원래 사실 세미프로에서 워낙 강팀이었고요. 목포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시즌에는 목포가 강릉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목포가 복수를 해야겠죠. 네. 두 팀 모두 이제 이번 시즌을 앞두고 팀명이 새롭게 조금 바뀌었고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이제 뛰는 시즌인데 그 전까지의 이제 상대 전적과는 조금 다른 시즌 순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내셔널 리그라 그러죠. 그렇죠. 그때 전적까지 포함된 거고요. 이번 시즌은 이제 K3 리그 규정에 맞춰서 두 팀이 재단 법인으로 재창단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FC 목포도 FC 목포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자, 유청인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조금은 변칙적으로 FC 목포가 조금은 라인을 내려서서 어느 정도의 수비 위치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권승리의 패스. 유호성. 자, 들어갈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우선 패스로 돌립니다. 왼쪽 측면. 황재정의 로빙 패스 어렵게 연결이 되는 듯 했는데 아무래도 이 강릉시민 축구단이 지난 경기에서 넣었던 두 골을 보면은 네. 상대방이 라인을 올려놨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에 때려놓고 스피드를 어떤 경합을 붙이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초반에도 강릉시민이 스피드 경합을 많이 붙이려고 하니까 목포가 아예 스피드 경합을 할 수 없게끔 라인을 좀 내려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강릉이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라인 근처에서 패스를 이태준이 받는 과정에서 아쉽게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경기 중간중간에 상대 스타일에 맞춰서 본인들의 팀 라인을 조절하는 것도 강팀의 조건 중에 하나겠죠. 네. 자, 수비 지역에서 볼을 돌리는 목포. 어깨 싸움이 조금 강하게 들어갔는데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유호성 선수. 사실은 지금 30분까지 흘렀을 때 제가 봤을 때 목포 팬들이 좀 아쉬운 부분은 아마 감독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김동욱 선수가 눈에 띄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김동욱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리그에서만 10골을 기록을 했고요. FA컵에서도 한 골을 기록하면서 작년 시즌에만 11골을 넣었던 미드필더인데 이번 시즌 12라운드까지 완전 침묵하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기록은 이 옐로우 카드밖에 없어요. 네. 무려 리그에서만 옐로우 카드를 5장 받았습니다. 자, 살짝 가슴 트래핑 아크에서 돌면서 자, 김철호 골키퍼가 우선 발로 걷어냈습니다. 골라인 아웃됐고요.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황병철 해설위원이 말씀해주신 김동욱 선수에 관한 이야기. 시즌 전부터 정현호 감독과 인터뷰를 나눴을 때마다 김동욱 선수의 이름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김동욱 선수를 FC 목포의 프랜차이즈로 키우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FC 목포에서도 김동욱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실제로 이 김동욱 선수가 경기력을 끌어올리려면 지속해서 경기에 나와야 되는데 옐로우 카드 징계로만 7라운드, 8라운드, 11라운드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퐁당퐁당 리그에 출전을 하다 보니까 경기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네. 자, 코너킥을 준비하는 이영찬. 자, 한 차례 타이밍을 뺏어봤습니다. 하지만 또 지난 것은 지난 거기 때문에 잊고 지금부터 올리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영찬 선수도 어느 정도 준비된 세트피스를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요. 타이밍을 조금 뺏기면서 다시 진행을 합니다. 크로스를 높게 뜁니다. 반대편 깊숙하게. 김동욱이에요? 있어요. 김동욱 반대편 컵백. 자, 오! 슈팅. 아하, 수비가 급하게 걷어냈습니다. 김동욱 선수 본인의 모습을 한 차례 드러냅니다. 네. 자, 순간적으로 이제 골라인 근처에서 곧바로 컵백 패스까지. 네, 굉장히 날카로운 패스를 한 차례 연결했어요. 네. 가슴 트래핑 좋았고요. 나가기 전에 잘 올렸는데 강릉시민 축구단이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비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쉬운 호락호락한 팀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서 FC 목포가 다시 한번 공격을 이끌어 나갑니다. 자, 강릉시민 축구단은 우선 라인을 내려서서 경기를 풀어 나가고요. 자, 김혜식과 주고받는 전인규. 자, 중앙 쪽 볼을 뺏길 뻔했습니다. 두 팀 모두 이런 식으로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쓰는 팀이기 때문에 네. 아마 후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진행했을 때는 체력적인 문제점도 먼저 노출하는 팀이 아마 불리해질 거예요. 그렇죠. 자, 빙글 돌면서 뒤쪽 살짝 빼줍니다. 지금도 좋은 패스죠. 자, 아크 쪽으로 마지막에 패스가 막힙니다. 역습 나가나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강릉 빠른 속도로 저 올리고 있는데요. 자, 3대2. 공간이 많아요. 공간이 많습니다. 중앙에서 아! 함성민 골키퍼. 지금 유호성 선수 물론 슈팅 선택도 나쁘진 않았지만 네, 위에도 한 명, 아래도 한 명 정말 선택지가 많았는데 그렇죠. 약간은 좀 아쉬운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장면에서 본인이 한번 해결해 보려 했던 유호성. 자, 순간적으로 이제 공격 숫자가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FC 목포의 수비 입장에서도 너무나 껄끄러웠던 장면이었거든요. 사실은 저럴 때는 패스 두어 번이면은 상대의 수적 우위를 확 살릴 수 있거든요, 정말로. 사실은 슈팅 선택은 제가 봤을 때는 경우의 수에서 가장 낮은 수였는데 일단 자신 있게 또 본인이 자신이 있으면 때릴 수도 있거든요. 공격수가 열렸을 때 때리는 거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함성민 골키퍼가 안전한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만큼 함성민 골키퍼가 잘 막은 것도 있고요. 네. 자, 주도권을 어느 정도 내준 상황에서 강릉시민 축구단이 빠른 역습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실제로 앞서서도 지금 경기에서도 여러 차례 보였지만 FC 목포가 실점했던 패턴을 보면 역습 상황에서의 실점이 좀 많았거든요. 지금도 역습 상황에서 정말 치명적인 어떤 수비적인 그 공간, 어떤 약점이 보이죠. 자, 높게 띄웠는데요. 짧게 내줬고, 자, 강릉 선수들의 위치가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자, 볼을 뺏어냈던 강지용. 강릉에서는 이 강지용 선수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선수고 지금처럼 노련하게 앞서서 전진해서 끊어내는 능력을 보여준다면 중앙에서의 힘이 더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공격권을 또 한 번 가져가는 강릉시민 축구단. 아마 이번에도 롱스로인을 한번 던져볼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딱 느껴지죠. 네네. 관중석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자리에서 이제 한 칸씩 뛰어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제 경기를 관람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박민수. 자, 넣어줬지만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걷어냈고요. 여전히 볼은 살아 있습니다. 유청인.
지금은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네요. 공격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자, 김도윤과 김혜식 짧게 주고받습니다. 다시 왼쪽 측면. 잘 봤고요. 자, 김혜식이 우선 반대편 전환. 자, 박선용이 트래핑을 잘 해놨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축구에서 이렇게 좌우 전환을 해낼 수 있다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볼이 이렇게 우리 편 비어 있는 선수에게 가는 동안 우리 선수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전진한 만큼 그만큼 내가 축구는 사실 거의 땅 따먹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땅을 먹는 거기 때문에 좌우 전환을 저렇게 잘할 수 있다면 정말 좋아요. 자, 중앙에서 오! 마지막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박선용 선수가 일단 노련하게 한번 뺏어내서 슈팅까지 노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 상황에서 보면 우선 유청인 선수도 센터 쪽으로 오는 FC 목포의 패스를 잘 끊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주장의 완장에 어울리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킥을 준비하는 이재호. 한 번에 높게 띄웁니다. 이 유청인 선수 형이 실제로 유청윤 선수예요. 네. 그 작년 강릉시민 축구단 센터백으로서 리그 베스트 11에 올랐던 축구 잘하는 집안입니다. 자, 측면에서 볼을 뺏어낸 이후에 크로스 올라가지 못합니다. 오! 네. 일단은 반칙 아니고요. 자,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넘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자, 몸싸움이 계속해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 뒤쪽. 자, 굉장히 혼전 상황이었는데요. 지금도 아웃되지 않았어요. 우선 볼을 밖으로 빼낸 이후에 선수의 상태를 조금 봐야겠는데요. 네, 아까 넘어져 있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스터드에 조금 네. 밟힌 것 같아요. 네. 네. 이 장면에서 첫 번째 장면도 조금은 불안정했는데요. 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스터드와 그리고 왼쪽 다리에 네네. 무릎 쪽인 것 같기도 했고요. 앞서서 일단 태클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스터드가 약간 들린 느낌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 선수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일단은 좀 밟혔습니다. 사실 네. 밟혔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주심에게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밟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의도적으로 네. 황재정 선수가 스터드를 좀 보이면서 들어왔다. 네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박선용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사실 여기서 발이 살짝 높았고요. 이 과정에서 네. 약간은 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은 약간 어느 정도 두 선수의 감정적인 부분이 느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도성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선 부상이 나올 수 있었던 장면임은 분명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선용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라는 것은 굉장히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박선용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 선수 생활 처음에는 전남에서 뛰면서 리그 신인왕 후보에 오를 만큼 좋은 또 활약을 보여줬던 어떤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또 촉망받는 자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자, 40분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 자, 분위기는 상당히 조금은 묘해졌지만 경기는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자, 두 명 사이에서 우선 볼을 뒤쪽으로 내줍니다. 자, 빠르게 전환을 가져가는 강릉시민축구단. 중앙 쪽으로 연결하네요. 유청인. 오른쪽을 공략합니다. 자, 좋은 패스가 들어갔어요. 잘 임창석. 돌았었어요. 됐어요. 자, 뒤쪽. 자, 여기서 컵백 줄 수 있나요? 자, 스텝 개인기? 오버. 아하. 자, 한 명은 제쳤지만 마지막에 수비에게 볼을 뺏깁니다. 강릉시민 선수들이 확실히 자신감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24번 박민수 선수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주고받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았겠지만 본인이 자신이 있으니까 또 개인기를 한번 부려봤어요. 자, 이제 전반전 종료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킥을 준비하는 함성민 골키퍼. 자, 현재 4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 한 중반까지는 두 팀이 축구임에도 불구하고 네. 축구를 약간 손으로 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그만큼이나 이제 사실 축구에서도 손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허용이 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이제 굉장히 거친 축구가 오늘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유창인 FC 목포가 다시 볼을 가져옵니다. 자, 한번 압박을 시도를 해봤는데요. 볼이 뒤쪽으로 흘렀고요. 중앙에서 FC 목포. 자, 김훈이 오른쪽으로 전달했습니다. 김원민. 조금은 오랜만에 FC 목포가 공격 진영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영찬의 패스는 그대로 라인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전반전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선수들의 집중력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죠. FC 목포도 이 후보진 중에는 뭐 김민규 선수도 있고요. 후반전이 되면 제가 봤을 땐 교체 카드 싸움으로 이어질 공산이 좀 커 보입니다. 자, 정현호 감독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뒷모습만 봐도 이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반칙이 어. 선언이 되는데요. 자, 오도현 선수와 충돌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의도성이 없었다 하고 이제 오도현 선수는 주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도현 선수가 또 이 피지컬이 엄청난 선수거든요. 네. 부딪히게 되면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도현 선수는 어린 시절에 이제 육상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른쪽에서 프리킥 기회를 가져가는 강릉시민 축구단. 자, 유호성이 또 한번 준비합니다. 자, 경기 막판에 이런 세트 피스에서 득점 자주 나오거든요. 유호성이 높게 띄웁니다. 하지만 조금 높고 너무 길게 오면서 네.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아웃됐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죠. 일단은 오늘 강릉시민축구단이 전반전에는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줬긴 하지만 득점까지 연결하는 데는 일단은 약간은 문제가 조금 있고요. 반대로 목포도 본인들의 어떤 축구를 보여주곤 있지만 박스 안에서 득점을 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네. 자, 김동욱이 짧게 잘 밀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패스 연결 그리고 잘- 원터치 슈팅 반대편 막아냅니다. 오! 자, 지금 순간 골문이 비어 있었는데요. 황재정이 마지막에 걷어냈습니다. 지금은 FC 목포가 2대1 패스로 툭툭 정말 쉽게 축구를 잘했는데 그렇죠. 하지만 강릉시민축구단 황재정 선수 끝까지 집중력 유지하면서 걷어냅니다. 네. 자, 사실 공간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네. 저기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 원투 패스로 그냥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뭔가 강하게 골대 쪽으로 차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자, 여전히 공격 진행되고요. 원터치로 돌려놨는데 옆구물을 맞췄습니다. 자, 경기 막판에 몰아붙이고 있는 목포입니다. 네. 자, 이제 추가 시간이 몇 분이 주어질지 한번 봐야겠죠. 네, 지금은 또 옵사이드 선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킥을 곧바로 준비를 하고 있는 김철욱 골키퍼. 자, 양 팀의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김철호가 높게 띄웁니다. 머리에 맞고 뒤쪽. 타이트하게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강릉이죠. 우선 라인 밖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현재 시간대는 강릉시민축구단의 마지막 공격으로 전반전이 종료가 될 수 있는 시간인데 남은 30초 가량을 정말 또 영리하게 잘 써야 하는 강릉시민축구단이 되겠고요. 네. 목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반전 이렇게 되면 본인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무실점으로 마무리해야겠죠. 자, 이 위치에서도 박민수는 롱스로인을 선택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볼 잡으면 스로인 하면 두 팀은 롱스로인이네요. 네. 박민수가 박스 안쪽까지 넣어줬는데요. 수비 머리에 맞고 나옵니다. 자, 강한 몸싸움 유청인. 자, 빙글 돌면서 혼전 상황. 반칙 이끌어냅니다. 유청인 선수가 강릉시민축구단에서 왜 주장완장을 차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쉬운 장면이 아닌데 빙글 돌아서면서 볼 소유권 지켜내니까 상대 선수의 반칙을 이끌어낸 거거든요. 네.
자, 유창인 선수의 모습, 그 장면에서 유창인이 반칙을 이끌어냈는데요. 자, FC 목포의 선수 2명이 조금 쓰러져 있었는데 네. 지금 경기를 뛸 수 없다는 제스처가 나왔습니다. 네, 경기 아. 전반전은 일단 이대로 끝냈습니다. 네.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는데요. 경기를 이대로 종료한다는 주심의 판정에 대해서 유창인 선수는 굉장히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유창인 선수와 엉켜 있는 과정에서 무릎 관절 쪽이 좀 눌린 것 같거든요. 네. 자, 여전히 상태를 조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추가 시간이었고 이미 추가 시간이 지나간 상황에서 프리킥을 줬던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심판의 판정을 따라야겠지만은 심판이 저렇게 불어도 할 말은 없어요. 네. 자, 양 팀의 스코어는 현재 0대0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FC 목포와 강릉시민축구단 너무나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FC 목포 같은 경우는 현재 순위에 비해서 최근 경기력이 안 좋은 팀이었고 네. 강릉시민축구단은 최근 순위에 그러니까 리그 순위에 비해서 최근 경기력이 좋은 팀이었거든요. 정말 겉과 속이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밸런스가 맞았나 봐요. 그래서 양말 두 팀이 5대5로 강하게 붙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프타임 이후에 후반전에는 양 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주심이 아무래도 공을 먼저 건드렸다라는 판정을 했던 모습 보여요. 좋아요. 자, 헤딩으로 돌려줬고 뒤쪽 넘어집니다. 네. PK입니다. 지금 이 PK는 너무나도 큰 위기. 그리고 자, 천안시 축구단의 이해찬이 너무나 좋은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전 장면에서 이제 조주영 선수가 정확하게 들어오던 이해찬 선수를 보고 헤더로 돌려놨거든요. 지금은 황진산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요.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박성민 골키퍼. 조주영 슛 들어갑니다. 네. 왼쪽 골문으로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그렇죠. 조주영 선수가 박성민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내면서 골문 네. 구석을 가르는 슈팅을 보여줬고요. 확실히 이제 조주영 선수가 전방에서의 활약도가 오늘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성민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냈고요. 그렇죠. 왼쪽 골문 구석. 자, 낮고 빠르게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낮고 빠르게 골. 왼쪽에서 뒤쪽으로 크로스 한번 잡아놓고 조주영 터치가 길었습니다. 자, 양팀 모두 이 공격 좋아요. 과정이 굉장히 빠른데요. 그대로 슛! 골! 이해찬입니다. 스코어는 2대0입니다. 이번에도 화성이 앞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그 패스가 빠르게 끊어냈던 천안이었기 때문에 네. 전방에 있었던 이해찬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이해찬 선수가 파주시민 축구단과의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앞섰지만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만큼 남은 시간 동안의 집중력 역시나 중요해 보이고요. 이해찬 선수의 스텝과 그리고 그렇죠. 오른발 마무리 너무나도 네. 완벽했습니다. 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왼쪽에서 달려가는 조주영 빠져나옵니다. 뒤쪽 좋아요. 컵백 박스 안쪽 오른발 슛! 골! 또 한 번의 추가골. 천안시 축구단 3대0입니다. 네, 조주영 선수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공간에 있었던 정준하 선수에게 잘 연결해줬고요. 이 박스 안에서 오늘 천안시 축구단의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득점 장면에서의 이제 정준하 선수의 이 정말 침착한 슈팅까지도 너무나도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던 천안입니다. 자, 화성 FC의 수비진이 올릴 필요가 있겠고. 이강욱이 좋은 터치로 접어놨습니다. 중앙 쪽 연결. 최영우. 최영우. 최영우입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최영우는 최영우입니다. 지금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이번에도 골 냄새를 놓치지 않습니다. 최영우가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강욱 네. 선수의 발끝에서 출발했던 이 공격 과정, 오른쪽 측면에서 접어놓는 이 터치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칙적인 횡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 네. 또 애매하게 떴던 볼을 최영우가 힘들이지 않고, 사실 최영우에게 저런 공간을 슈퍼 세컨볼이 시작이 됐던 김혜기의 공격입니다. 자, 헤딩으로 한 차례 끊어줬는데요. 아크에서 왼발 슈팅! 골! 원더골입니다. 원더골. 스코어는 1대1. 와, 정말 이 김해시청이 저력이 있는 팀이에요. 너무나 멋진 와, 원더골. 네. 스코어는 동점이 됐고요.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걷어냈는데 트래핑 이후에 이야. 그대로 자, 원바운드가 된 볼을 왼발로 갖다 대면서 득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정말 쉽지 않은 임팩트. 반대편 전환. 왼쪽 측면 짧게 내줍니다. 황재훈. 오른발로 이번에 오른쪽. 좋아요. 박사쪽 진입 있어요. 반대편. 골! 자, 우선 마지막에 판정에 관한 부분, 네. 득점 인정이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 김현중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너무나도 완벽했고요. 그렇죠. 확실히 이 장면부터 보시고요. 여기서 이번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터치가 김동섭. 너무나도 완벽했고요. 여기서 한 번에 상대를 제쳐내는 그런 움직임. 굉장히 사실 이 장면은 김현중 선수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 이영찬 선수는 계속해서 수비 벽의 위치에 대한 거리에 대한 부분을 어필을 했습니다. 높게 띄웠습니다. 뒤쪽 이 골! 부분은 동점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1대1입니다. 그렇죠. 김유성 선수의 헤더가 이번에 두 번째는 득점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승규 선수의 판단이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후반으로 가도 FC 목포의 선수들의 집중력 그리고 득점력까지 공부 있는데 이 장면은 이승규 선수가 너무나도 아쉬운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골문을 비웠기 때문에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건드려내지 못하면서 완벽하게 골대가 비어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김유성 선수의 머리에 맞는다면은 득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자, 김유성 선수 환하게 미소를 보이면서 벤치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지난 9라운드 양주 시민과의 경기에서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네. 여기서 뺏기기만 위험한데 자,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잘 줬습니다. 달려갑니다. 이현민 넘어졌어요. 여기서 찍었습니다. 평택 시티즌 정말 중요한 선제골 기회를 맞습니다. 바로 이 속공 찬스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패스미스가 나왔고 한창호가 과감하게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앞쪽으로 침투하는 이한빈을 잘 봤고요. 네, 마지막 이 순간에 이현빈의 과감한 드리블 선택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한창호 슛 들어갑니다. 한창호 선제골 스코어 1대0. 평택이 경기 초반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얻어냈지만 침착하게 밀어준 한창호의 패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김철호 골키퍼가 방향은 읽었지만 워낙에 구석으로 잘 갔던 슈팅이었기 때문에 선수들 계속해서 볼 터치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승윤 뒤쪽으로. 잘 풀어나왔어요. 네, 반대편 자, 전환 한 번에 찍어줬어요. 골! 추가골 평택 시티즌. 전반전 막판 결국에는 해결이 됐습니다. 와, 지금은 뒤쪽에서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과정에서 박지훈 선수의 패스였어요. 네, 그리고 정확히 최민수의 오른발에 배달이 됐고, 사실 이것을 원터치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잘 갖다 대면서 또 평택의 두 번째 골을 선사합니다.
사실 강릉 이런 시민 세트피스 장면이었는데 네. 이 기회 살려야 되겠습니다. 유청인 길게 헤더 떴습니다. 안쪽으로 뒷해줬어요. 이 공이 있어요. 골! 따라가는 득점 강릉 시민축구단. 자, 지금은 세컨볼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평택 시티즌 수비진들의 집중력이 흐려졌습니다. 네, 째 득점 그리고 이 필드 플레이어가 첫 번째로 드디어 필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 코너킥으로부터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2차적인 네. 그런 움직임에서 골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집중력이 놓치지 않고 있었던 이 강릉시민축구단 권승리가 일단 걷어냈고 다시 한번 오른쪽 연결. 백승호, 김대엽. 자, 왼발 각도 한 명을 제쳐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낮게 갑니다. 뒤쪽 흘렀습니다. 자, 일단 넘어졌는데 네. 반칙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허건 선수가 트래핑에 대한 실수가 발생했고 이 세컨볼에 대한 싸움을 결국에는 윤민호가 먼저 가져가면서 허건 선수가 사실은 좀 머리를 저렇게 쥐어 할 좀 아쉬운. 박수. 그리고 키커는 김대엽입니다. 자, 김대엽 왼발이 왼발 있습니다. 골! 들어갑니다. 선취골 뽑아냅니다. 김포FC. 네, 김대엽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본인의 날카로운 왼발을 활용해서 김덕수 골키퍼를 무너뜨렸고 오늘 경기를 준비했던 이 고정훈 감독의 플랜 A. 하지만 먹혀들지 않았고 결국에는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리드를 가져갔다는 점은 어느 정도 좀 고무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됩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동료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번에도 가까운 쪽. 아우. 자, 지금은 페널티킥 선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휘슬이 울렸습니다. 밀었다는 판정이죠. 네. 때문에 자, 판정이 궁금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잡으면서 민 모습인가요? 네, 민훈기 선수가 정민우 슛 들어갔습니다. 선제골 대전 한국철도축구단 스코어 1대0. 다시 한번 보시죠. 살금살금 때리다가 왼쪽 구석을 정확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지금 뭐 골키퍼가 손을 쓸 수가 없는 방향도 잡았고 손도 잘 뻗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코너킥 띄워줬습니다. 펀칭 아직 있습니다. 뒤쪽으로 슛! 동점골! 울산 시민축구단 스코어 1대1. 동점을 만드네요. 여기서 지금은 수비 상황에서 쥐가 났을 때 분명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폴 선수가 공을 잘 따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지금은 교체 들어온 김태훈 선수군요. 김태훈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코너킥 이어집니다. 자, 손민우 올렸어요. 전반전 8분 유재호가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야.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청주 FC가 지난 라운드 맞대결,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프리킥 상황에서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골을 넣었었는데 유재호 선수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세리머니까지. 자, 지금 자, 잘라 들어갔어요. 굉장히 잘 돌려놨어요. 자, 유재호 선수가 베베토 세레머니죠. 좋은 네. 소식이 있는 것 네,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서. 네. 네. 자, 지금 네. 장면이죠. 자, 어느 쪽을 좀 가리킨 이후에 베베토 세레머니를 가져갔거든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잠브로타도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한 자원이고 그렇죠. 모든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죠. 자,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동현인데요. 이동현! 발사쪽 슈팅! 골! 이동현이 FC 목포와 강릉시민축구단의 후반전이 이제 곧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에 두 팀 모두 너무나 치열했던 경기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전반전에 두 팀 모두 득점과 가까운 장면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골로는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팀 모두 정말 노력을 했던 부분들은 느껴졌지만은 아직까지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고요. 앞서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반전에 보통 축구는 손으로 하는 팀이잖아요. 근데 두 팀은 약간 손으로 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발로 하는 건데 손으로 하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전 마지막에 이제 강릉시민축구단 유청인 선수가 파울을 만들어내면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FC 목포의 부상이 함께 나오면서 그대로 경기가 종료가 됐었죠. 네. 근데 일단은 부상 당했던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임대준 선수가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김도윤 선수를 빼줍니다. 김도윤 선수의 부상이 있었군요. 네. 자, 김도윤 선수가 우선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했고요. 교체로 투입된 임대준. 우선 정현호 감독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후반전 출발과 함께 김도윤을 빼주고 임대준을 넣겠다 하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교체였을 텐데 임대준 선수의 이 교체와 관련해서 후반전에 어떤 모습이 또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임대준 선수도 이번 시즌 FC 목포에 새롭게 합류한 선수인데요. FC 목포에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준 선수가 들어왔을 때도 이 FC 목포의 경기력은 큰 어떤 결함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FC 목포는 사실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래 주장인 이 김유성 선수의 빈자리를 누군가는 일단 메꿔줘야 되는데 전반전에 그 빈자리를 김동욱이라든지 이영찬, 김훈, 김원민 이런 선수들이 메꿔줬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을 메꾸진 못했다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후반전에 보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자, FC 목포의 이제 공격 카드로서 또 나올 수 있는 선수는 김민규 선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민축구단에서는 김래우, 김동률 선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FC 목포에서 계속해서 이 김유성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FC 목포에서 이 김유성 선수를 제외하고는 한 점 이상 넣은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정말 믿을만한 득점원이 없다는 부분이 FC 목포가 이 최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렇죠. 이 걸림돌을 빠르게 치워내야겠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에 홈팀 FC 목포가 자리합니다. 자, 반대로 강릉시민축구단도 사실은 앞서서 저희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은 팀 최다골 득점자가 권승리 선수고 2골입니다. 이 선수가 수비수예요. 자, 박선영 선수가 파울에 있어서 조금 주심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휘슬을 울리지 않고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FC 목포가 속도를 올립니다. 자, 지금은 네, 유청민 선수가 어드밴테이지죠? 네, 의도적으로 손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어드밴테이지 적용됐고 또 한 번 넘어집니다. 마지막에 휘슬을 울립니다. 유청민 선수에게는 경고 카드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유청민 선수가 정말 손을 의도적으로 썼기 때문에 네. 일단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졌긴 하지만은 옐로우 카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부터 사실 굉장히 손을 쓰는 모습이 네. 많았는데 결국 카드는 나오지 않았어요. 심판이 오늘 굉장히 관대하네요. 네. 전반전에도 사실 옐로우 카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것 자체는 모든 심판마다 좀 성향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심판의 성향을 파악하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왼쪽에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이영찬. 자, 오늘 이 데드볼 상황을 전담하고 있는 이영찬이에요. 이영찬이 높게 뜁니다. 헤딩!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올려줬고 머리도 잘 갖다 댔는데 네. 이게 골문을 그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이영찬의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게 흘러갔고요. 우선 머리에 볼이 맞은 그 위치 자체가 타점이 너무나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전반전은 FC 목포의 어떤 크로스가 이 우리 편 선수의 머리에 맞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네. 일단은 우리 편 머리에 맞췄다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강릉시민축구단 역시나 조금씩 올라오는 과정에서 자, 반칙을 이끌어냈고요. 오늘 박선용 선수가 정말 많이 부딪히고 있어요. 이 박선용 선수 자리가 아무래도 이 강릉시민축구단 선수들이 강하게 부딪히는 자리다 보니까 측면 쪽 공격을 자주 시도하는 강릉시민이거든요. 지금도 측면 쪽이죠. 자, 오른쪽을 이번에는 공략합니다. 자, 두 명의 수비가 빠르게 쫓아갔는데요. 결국 공격권을 지켜냈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의 스로인 황재정이 준비합니다. 앞으로 길게 던집니다. 머리에 맞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라인 근처 살짝 등지면서 힐 패스. 자, 반대편으로 볼을 빼내는 과정에서 우선 앞쪽 연결.
자, 볼을 잘 지켜내고 있어요. 유호성의 패스 오, 수비 뒷공간 이게 빠르게 뚫립니다. 골키퍼 나오면서 함성민. 함성민 선수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패스 시도 자체도 강릉시민 축구단에게도 너무나도 좋았던 기회였어요. 강릉시민 축구단이 확실히 달라진 부분들이 약간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네. 아, 지금 유호성 선수의 시야 보시죠. 이 시야도 시야지만은 우리 선수의 스피드를 믿는 저런 판단력. 사실은 함성민 선수가 전반에도 여러 차례 보여줬던 저런 넓은 수비 커버 범위를 가지고 있는 골키퍼가 아니었다면은 지금 치명적인 어떤 위기를 맞이할 뻔했던 목포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 유호성 선수 오늘 활발히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FC 목포에서는 이 함성민 선수가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가져갑니다. 오늘 날카로운 왼발을 보여주고 있는 유호성. 왼발로 높게 띄웁니다. 자, 수비가 침착하게 헤딩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높게 뜬 공. 자, 유청인이 볼을 밖으로 걷어내면서 FC 목포의 스로인 선언됐습니다. 일단은 오늘 유청인 선수는 확실히 상대방의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그 공격을 이 중앙에서 저지해내는 역할은 굉장히 사실은 잘해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도 잘 끊어냈고요. 네. 전반전 내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유청인 선수를 뚫어내야겠죠? FC 목포 입장에서는. 자, 수비 지역에서 볼을 돌리다가 오도현이 한 번에 전방으로 깊숙하게. 사실 유청인 선수가 위치한 자리에서 강릉시민 축구단이 많은 선수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이나 유청인 선수가 커버를 정말 잘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선수의 수비 커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뒤쪽으로 다시 빼준 이후에 곧바로 얼리 크로스. 자, 중앙 쪽에서 한번 로빙 패스를 시도했던 임대준인데요. 일단은 목포 입장에서는 약간은 높은 어떤 롱 패스, 어떤 높은 패스, 로빙 패스를 통한 어떤 공격을 계속해서 풀어나가고자 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 FC 목포가 약간 강릉 시민에서는 보이는 그런 부분 전술들을 통해서 뭐 2대1 원투 패스를 통해서 중앙을 공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목포가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선 여전히 물음표가 붙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강릉의 스로잉. 임창석이 깊숙하게 한번 던져줬습니다. 근데 뭐 정현호 감독도 근데 그 리그 시작했을 때 인터뷰를 살펴보면은 본인 스스로도 어떤 최상위권을 노린다기보다는 일단은 리그 중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는 어떤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만약에 지금 목포의 승점과 순위를 놓고 봤을 때는 정현호 감독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또는 그만큼은 충분히 해내고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워낙 리그 초반에 보여줬던 FC 목포의 그 기세를 본다면 사실 더 높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그게 그쵸. 마음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욕심은 이제 끝이 없잖아요. 사실 뭐 이런 욕심은 부려야죠. 네. 승점 욕심 부려야 됩니다. 자, 박민수가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자, 이번에도 롱스로인이죠. 박민수 길게 넣어줍니다. 자, 뒤쪽 아직까지 박스 안쪽인데요. 자, 자, 떨어진 볼을 오! 접어놓고 권승리! 자, 안쪽으로 넣어주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손을 들었지만 휘슬은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권승리 선수의 재치 있는 턴 이후에 본인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강릉시민 축구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스로인을 박민수가 다시 한번 준비하죠. 자, 목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자주 하던 건데 약간 상대팀이 자주 또 하고 있으니까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기분이. 박민수가 또 한 번 넣어줬습니다. 뒤쪽에서 수비가 먼저 헤딩으로 끊고 나옵니다. 잡아놓고 황재정. 자, 자, FC 역습이죠. 목포가 역습 기회를 가져옵니다. 자, 빠르게 자, 갈 수 빠른 있나요? 속도. 자, 순간적으로 공격 숫자가 조금 더 많았는데요. 패스가 조금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자, 이제는 늦었죠. 네, 접어놓고 다시 천천히 공격을 풀어나갑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김원민. 지금은 핸드볼 파울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죠. 사실은 저는 이런 장면 좀 궁금한 게 FC 네. 목포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에서 스로인을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프리킥을 차고 싶을까요? 글쎄요, 참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 옐로 옐로우 카드가 카드. 나왔네요. 지금은 손을 의도적으로 들었다는 거죠. 네, 명백한 의도성이 보였다. 이게 또 이 주심의 판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우 선수가 옐로우 카드 한 장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서 프리킥을 가져가는 FC 목포. 이재호 선수는 이번 시즌 첫 옐로우 카드입니다. 자, 지금도 역시나 이영찬이 준비를 하고요. 자, 박스 안에서 많은 선수들이 위치 선정을 위한 몸싸움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심판이 우선 구두주의를 줬습니다. 자,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목포는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어요. 이번 시즌 주 득점 루트입니다. 이영찬이 높게 띄웁니다. 반대편 머리에 맞고 높게 떴습니다. 자, 헤딩! 뒤쪽으로 흐른 공, 마지막에 임창석이 클리어링했습니다. 오, 컨트롤 좋았고요. 자, 곧바로 오른쪽으로 열어줬는데요. 패스가 조금 길게 갔습니다. 하지만 공격권은 살아있고, 자, 이태준의 패스를 동료가 이어받지 못합니다. 네, 지금 약간 볼의 채공 시간이 길다 보니까 상대 선수가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었고요. 네. 중앙에서 유청인이 볼을 빼냅니다. 자, 지금도 핸드볼 파울. 유청인 선수는 앞서 전반전 종료 직전에 그 프리킥을 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였죠? 네. 너무 명백한 그 불만이 보였습니다. 흔히 이제 방송에서는 식빵을 그렇죠. 굽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식빵을 한 차례 구웠던 네. 유청희 선수죠. 사실 뭐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죠. 하지만 또 주심 판정도 분명히 일리 있는 판정이었으니까요. 자, 현재 위치는 직접 슈팅을 가져가기에는 거리가 상당히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넣는다면은 엄청난 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원더골이죠. 그렇습니다. 자, 유호성이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우선 수비가 자,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자, 잘 빙 돌면서 유호성. 돌아섰어요. 자, 그 정면 뒤쪽으로 살짝 빼줍니다. 하지만 이 볼은 목포에게 흘러갔습니다. 오히려 FC 역습? 목포의 역습 기회. 자, 오른쪽에서 한 번의 로빙 패스로 넘어왔고요. 자, 터치 박스 안쪽 슛 좋았고요. 막아냈어요. 세컨볼. 혼자 상황 아직 있어요. 마지막에 수비가 처리했습니다. 주심의 깃발이 안 올라갔었거든요. 네. 옵사이드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찬스인데 이거는 김철호 선수의 신들린 선방 능력이죠. 지금 장한영 선수의 슈팅을 막아냈는데요. 이거는 지금 김철호 선수가 정말 한 골 막아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부심의 깃발이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농후하다 보니까 저도 시선은 계속 부심을 네.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도요. 안 올라가고 경기는 진행이 네.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순간적인 움직임에서 곧바로 옵사이드다, 온사이드다 이거를 판정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롱스로인. 자, 진행됐고요. 자, 헤딩 높게 떴습니다. 마지막에 펀칭, 슈팅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자, 김동욱 선수가 한번 때려봤어요. 자, 일단은 양팀 모두 이 스로인 찬스에서 정말 위협적입니다. 보통 스로인에서 이렇게 위협적인 두 팀이 동시에 맞붙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게다가 스로인에서는 이제 옵사이드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롱스로인을 장착했을 때는 골문 쪽으로 붙인다. 너무나 무섭죠. 사실 정말로 축구에서 저렇게 롱스로인이 좋은 선수가 많을 것 같지만 정말 드물거든요. 네. 정말 드물어요. 근데 이렇게 두 팀 간의 맞대결을 보는 것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서 또 한번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양팀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사실 전반전에 이 주심이 카드를 카드를 꺼내는 데 있어서 좀 관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거칠어지는 부분은 생길 수가 있죠. 자,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순간적으로 라인을 올리고 있는 FC 목포. 자, 김철호 골키퍼에게까지 빼줬고요. 지금은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권승리의 헤딩.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는 뒤로 빠집니다. 하프라인 근처. 지금도 네 거칠어요. 박민수 선수가 조금 불편한 내색을 크게 내비쳤습니다. 지금은 사실 박민수 선수가
볼을 발바닥으로 긁은다 그러죠. 긁으면서 완전히 볼 수를 가져갔는데 목포 선수 입장에서 사실 약간은 무리한 도전이었죠. 근데 저렇게 무리한 도전을 왜 하느냐? 신경전이죠. 네, 축구를 상대방이 편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또 선수들이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멘탈이 흔들렸을 때 선수들의 경기력적인 부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경전입니다. 네,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앞쪽 연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굴절이 있었는데 반대편 전환. 김혜식. 자, 두 명 사이. 자, 사이 패스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김혜식. 볼을 지켜냈습니다. 자, 공격권은 강릉시민축구단의 스로인이 선언됐죠. 네. 확실히 이 축구에서는 멘탈적인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이 앞서서 저희가 뭐 FA컵 얘기 잠깐 하자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양주시민 축구단이. 자, 빠져나옵니다. 중앙 쪽 패스 미스가 나왔어요. 오. 자, FC 목포의 공격. 자, 뒷공간. 자, 있어요. 슈팅! 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목포가 굉장히 좋은 찬스를 한 차례 가져갔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너무 정확하게 팝포스트를 보고 차다 보니까 그대로 골문에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그리고 그 위치에서 동료 선수가 없었다는 것도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 저는 생각나는 선수가 한 명밖에 없어요. 아마 안영진 캐스터도 똑같은 선수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럴 때 나타나서 골 넣는 선수가 김유성이거든요. 자, 팀이 반드시 네. 이제 필요로 하는 순간에 김유성 선수가 골을 만들어 줬었고요. 그 결승골 때문에 저랑도 인터뷰를 몇 차례 나눴었는데요. 네. 오. 자, 헤딩으로 패스로 연결했습니다. 함성민. 길게 찬 공은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스로인을 준비하는 임창석. 자, 볼을 뺏어낸 이후에 오. 이번에도 휘슬을 울리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벤치에서도 오늘 경기에서 부상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선수들끼리도 사실 그날 경기에서 이제 간을 본다 그러죠. 이 선수들끼리도 오늘 심판의 어떤 성향을 파악을 하고 경기를 하기 마련인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관대한 편인 것 같습니다. 박민수가 넣어줍니다. 자! 함성민 골키퍼. 두 팀은 스로인 상황에서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네. 사실 이 정도 위치까지는 네. 스로인이 선언됐다. 세트피스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양 팀 모두 스로인은 세트피스입니다. 네. 아까 제가 한 차례 저 장면 지금 이 위치에서 목포가 프리킥을 한 차례 가져갔었잖아요. 그래서 프리킥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스로인이 가져가는 게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감독이면 스로인을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손으로 주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둘 다 좋다. 네. 공격권만 갖고 있으면 된다. 그렇죠. 둘 다 좋은 거죠 사실. 네. 사실 스로인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거든요. 자, 조금 늦은 태클이 있었는데요.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 기분의 슈팅은 굴절되면서 높게 떴습니다. 한번 잡아놓고 클리어링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부딪혀주고 있는데요. 지금 빨리 네. 연결했어요. 좀 변칙적인 스로인을 가져갑니다. 곧바로 얼리 코스. 방향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김예식. 왼쪽 측면. 좋아요. 등지는 과정에서 연결됐고요. 패스 밀어줍니다. 달려가는 장한영, 하지만 수비가 먼저 처리합니다. 이번에도 공격권 살아있어요. 김동욱. 뒤쪽 좋습니다. 있어요. 임대준. 골! 아니네요. 옆구리입니다. 들어간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정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속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하지만 김동욱 선수가 우선 황병철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동욱 선수의 이 패스 너무나도 좋았고요. 네. 순간적으로 임대준 선수에게 공간이 나면서 그대로 슈팅을 시도해 봤습니다.
지금 사실은 FC 목포가 이 전반전, 후반전 또 지난 경기들을 봤을 때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약간 세밀함이 아쉬웠고 날카로움이 아쉬웠거든요. 결국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 제가 김동욱 선수가 득점력이 좋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수가 원래 주 포지션이 공격수가 아니라 미드필더. 지금처럼 저렇게 상대 선수의 어떤 이런 시선을 끌어주고, 더미 플레이라 그러죠. 시선을 끌어주고 컵백을 내줘서 저런 도움을 기록하는 것도 이 선수의 주된 능력이거든요. 지금은 옆구물을 너무 예쁘게 스치고 지나가서 정말 네. 골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 골포스트를 아주 살짝 네. 빗나간. 사실 과정도 보통 골이 들어가는 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했고요. 네. 자,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던 강릉시민축구단, 그리고 목포는 아쉽게도 득점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처럼 사실은 볼이 터질 듯 안 터지는 경기는 100번 말하면 입 아픈 바로 그 선제골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기는 단 한 점 차로 경기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죠. 보통 이런 경기가 이제 한 골차 승부라 그러는데 네, 또 모르죠. 한 골 들어가면은 불 붙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축구라는 게 예측을 언제나 또 벗어나는 게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유청인의 패스 중앙에서 볼을, 하지만 목포가 다시 가져옵니다. 아, 근데 뭐이 목포 선수들이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조금 기억에 남았을 것 같아요. 박선영의 패스를 이어받는 장한영. 자, 짧게 내줬고요. 아, 지금은 오, 자, 선수들이 좁은 위치에서 몸싸움이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확실히 이 K3 리그가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K 리그 1, K 리그 2보다 훨씬 거칠어요. 네, 그만큼 간절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이제 또 야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야생입니다. 자, 킥을 준비합니다. 한 번에 이재호가 깊숙하게 찔러줍니다. 자, 순간적인 루즈볼. FC 목포가 다시 가져왔고요. 김은혜 원터치. 반대 전환.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달려가는 박선용. 자, 좋은 템포로 일단 여기까지 볼을 운반해 온 목포고요. 임대준의 깊숙한 패스는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이 정도의 경기면 사실 두 팀 모두 정말 답답한 마음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골을 넣어야 이 선수들 더 흥이 나고 더 재미있고 경기도 더 신바람이 나는 팬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만큼 오늘 경기에서 두 팀 모두 수비적인 집중력이 좋다는 얘기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두 팀 모두 이제는 짓지 않는 축구를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 현재 경기는 리그 7위를 기록하고 있는 FC 목포와 리그 최하위 15위를 기록하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입니다. 유청인 선수가 또 한 번 식빵을 구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휘슬이 울리고 나서 이제 볼을 찬 부분에 있어서 카드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어필 역시나 있었습니다. 확실히 오늘 양팀 선수들이 좀 날카로워지는 경기 양상이긴 합니다. 네. 높게 띄웁니다. 오, 이거 세컨볼이 자, 뒤쪽으로 조금 흘렀는데요. 강릉이 볼을 다시 가져옵니다. 박민수. 오, 지금은 개인 기량을 부리고 있어요. 자, 터치라인 근처에서 두 명 사이 빠져나오는데요. 휘슬은 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돌아서는 과정에서 약간은 두 선수 사이를 뚫어내기는 약간 무리였고요. 좋은 전환이죠. 박민수 선수 역시나 어느 정도 의도를 갖고 플레이를 네. 했었는데요. 자, 측면까지 달려갑니다. 태클 시도,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스로인을 준비하는 김원민. 뒤로 던집니다. 다시 주고받은 이후에 오른쪽 연결. 김원민. 자, 원투 주고받으면서 나왔어요. 자, 중앙 쪽으로 우선. 오히려 끊어내면서 자, 유청인이 볼을 자, 잘 역습! 뺏어냈고요. 그리고 공격 숫자가 조금 더 많았는데요. 패스가 조금 길게 흘러갔습니다. 자, 목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라와 있을 때는 이렇게 지금도 센터백 2명 남기고 모두 올라오는 팀이다 보니까 이런 찬스를 저렇게 전방에서 끊어낼 수만 있다면 강릉시민축구단이 최근 많은 득점을 기록했던 그 패턴,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을 살려볼 수 있거든요. 네.
약간 그렇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패스의 정확도가 조금 더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편 전환 김혜식. 자, 측면에서 김훈이 이어봤습니다. 권승리의 발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자, 지금 시간대면 이제 슬슬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릴 시간이죠. 그렇죠. 강릉은 아직 교체를 네.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네, 강릉의 이 오세훈 감독도 지금 머릿속으로 복잡할 거예요. 어떤 선수를 어떻게 넣어야 할지. 또 반대로 목포도 원치 않는 교체를 이미 한 장 했기 때문에 나머지 두 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생각이 많을 겁니다. 왼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자, 감독의 복잡한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이 필드 안에 있는 선수들의 골이겠죠. 이영찬 높게 띄웁니다. 뒤쪽 골키퍼 펀치 그대로 슛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지금 김철우 선수가 약간 불안정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잘 쳐냈었습니다. 장석 선수가 발에 닿지 않았다면 지금 완벽한 크로스 찬스를 한번 내줄 뻔했습니다. 네. 자,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아, 잘 끊고 나옵니다. 좋습니다. 유청인 스피드가 좋아요. 자, 유청인 이 패스가 오. 자, 혼전 상황이 여러 차례 이어졌는데요. 사실 왼쪽에 공간이 네. 정말 많았거든요. 왼편을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자, 곧바로 로빙 패스로 또 한번 밀어주었습니다. 이영찬 아웃되지 않았어요. 권승리. 자, 그 전 상황에서의 이제 파울이 선언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팀 모두 선수를 과감하게 연속해서 교체합니다. 자, 이지민을 투입시키는 오세훈 감독. 전방에서 이제 많이 뛴 자원들을 바꿔주는 거죠. 네. 저희가 경기 초반에 전방 자원들이 많이 뛰고 나서 뛰게 해놓고 바꿀 것이다. 오세훈 감독의 어떤 전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정확하게 두 선수를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FC 목포는 김민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오늘 교체 카드 3장을 모두 이렇게 되면 사용했기 때문에 네. 못 나오겠습니다. 자, 로빙 패스 헤딩으로 끌어줬습니다. 지금 두 명의 선수가 앞면 쪽에 강한 충돌이 있었는데요. 임대준에게 곧바로 카드가 나옵니다. 지금은 너무 약간 무리한 도전이었어요. 그러면서 임창석 선수가 현재 그라운드 위에 쓰러져 있는데요. 네. 자, 임대준 선수도 이렇게 되면 옐로우 카드를 현재 리그에서 2장째 받게 됩니다. 한 장 더 받으면은 한 경기 징계를 당하게 되겠습니다. 유창인 선수는 임대준이 팔꿈치를 사용한 게 아니냐 네. 하는 어필 역시나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유청인 선수가 오늘 심판한테 다소 자주 어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실제 경기에서 저런 어필할 수 있는 팀에서의 대표 선수 자격을 바로 이 캡틴이 가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원래 대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가 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주장은 저런 어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임대준의 경고와 함께 프리킥을 준비하는 강릉시민축구단. 자,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행입니다. 왼쪽 측면으로 향한 공, 수비가 높게 띄웁니다. 일단은 경기 분위기를 목포가 어느 정도 가져가고 본인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강릉시민이 2명의 공격수를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목포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자원들이 어떻게 보면 새 건전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목포 선수들은 충분히 유의하면서 공격을 이어나가야겠고, 반대로 강릉시민축구단은 공격을 받아내는 와중에 뒷공간 한 방에 때려넣는 그 킬러 패스 한 방 보여줘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릉시민축구단은 교체카드 한 장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김래호 선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차례 끊어줬고요.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키핑하는 과정에서 휘슬이 울렸고, 그리고 곧바로 그 이후에 충돌이 또 한 번 있었는데요. 지금도 거칠어졌어요. 선수들 네. 간에 신경적으로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지민 선수인데 여기서 1차적으로 이영찬 선수와 강한 충돌이 있었고요. 네. 곧바로 유청인과 그리고 이영찬 감정이 많이 올라왔죠. 아무래도 오늘 경기가 좀 아무래도 약간 심판들의 판정에 관대한 경기가 보통 이렇게 선수들이 날카로워지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보통은 이제 경기를 뛰면서 선수들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이 정도면 반칙이다 네. 했는데 반칙이 선언이 안 됐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상대팀 선수에 대한 약간 감정이 반복성 조금, 플레이가 네, 나오죠. 그렇죠. 약간 그런 게 몇 번 반복되면 이제 경기가 거칠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상이 나오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지금 벤치에서의 항의처럼 이런 장면들이 네. 나오는 거죠. 벤치 입장에서도 카드 줄 때 달라는 약간 그런 제스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도 이런 반칙을 했을 때 카드가 안 나와. 근데 내가 만약에 카드 받았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약간 아직 어린 선수도 많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감정적인 컨트롤이나 이런 선수들 간의 이런 오늘 주심 성향 파악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칠어지는 경기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판의 잘못이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심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선수들이 그만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의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부상이 좀 염려가 되는 장면들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성을 가져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한 번 충돌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선수들이 약간 스스로 좀 컨트롤을 더 잘해주면 좋겠죠. 네. 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스로인을 준비하는 강릉시민 축구단 임창석이 준비를 하고요. 헤딩으로 한 차례 끊어줬습니다. 자, 클리어링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는데요. 자, 공중볼 경합 두 명 사이에서 패스로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마지막에 김철욱 골키퍼가 잡아줍니다. 롱킥 강하게 때려놨고요. 자, 부심의 부심의 깃발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프리킥을 또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선수가 있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또 예민해지는 데 있어서 이 날씨도 한 몫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여름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 여름이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리그가 1년 연중 계속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경기가 있거든요. 네. 물론 경기 그 시즌마다 경기 시간대를 좀 조절하면서 이런 기온을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나라 한여름은 한밤중에도 엄청 덥거든요. 그렇죠. 열대야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리그를 중반으로 거듭해 가면서 밤 경기가 이렇게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낮 시간이 너무 덥기 때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겨울이 되면은 밤에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이 되면 밤 7시 이후에 또 경기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맞추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축구하는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약간 계절에 대한 적응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또 여름에 워낙 불쾌지수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여름에 이제 땀 나고 있는데 부딪히면 불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축구 저희가 중계를 하고 있지만 네. 축구를 굉장히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또 안영진 캐스터도 선수 출신이시고요. 근데 이렇게 한여름에는 정말 사실 축구 별로 안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도 또 한 장의 경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김동률 선수에게 주어졌고요. 네, 이제는 심판도 경기가 거칠어지니까 저렇게 옐로우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저런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김동률 선수가 경고 카드를 받으면서 이제 선수들이 조금 감정적으로 플레이가 나오기보다는 네, 조금 더 준비한 플레이에 있어서 집중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축구를 어느 정도 거기에 집중을 해야죠. 네. 자, 끝까지 몸을 던져서 막아내는 허슬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약간 감정을 건들 때 흔들리지 않는 것도 또 축구 선수로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헤딩으로 끊어줬습니다. 가슴 트래핑 이후에 하지만 뒤쪽에서 수비가
볼을 가져왔고요. 자, 공격권은 FC 목포에게 흘러갑니다. 유청인 선수가 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렸네요. 지금 강릉시민축구단도 이제는 라인을 올려놓고 네. 이 남은 시간은 강하게 한번 붙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정규 시간은 10분 안쪽으로 남아 있고 추가 시간을 생각하더라도 이제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단 한 골만 나올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패스죠.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 길게 차면서 빠져나옵니다. 높게 띄웠던 권승리 바드가 크게 됐고요. 자, 김혜식의 헤딩 이후에 지금도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두 명의 선수가 조금 엉켰는데요. 두 팀 모두 이제는 중원을 거치기보다는 롱패스로 약간 전개를 해나가고 있다 보니까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왼쪽 발목에 조금 통증을 호소했던 강지용인데, 자,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네. 자, 스로인 진행됐습니다. FC 목포도 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리면서 압박을 가져가는데, 두 팀 모두 사실 0대0으로 끝내고 싶진 않거든요. 네. 0대0으로 끝내기에는 오늘 두 팀 모두가 쏟아부은 힘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가 사실 좀 거칠긴 했어도 오늘 같은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지금 자, 지금은 카드죠. 지금은 카드입니다. 지금 명백하게 손을 썼어요. 네, 곧바로 경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도현. 지금 목포 선수들 옐로우 카드 조심했어야 되는데 지금 완벽하게 제쳐졌기 때문에 네. 지금 오도현 선수는 이렇게 되면은 다음 경기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경기 초반에 황병철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던 카드에 대한 부분, 현재 FC 목포가 이 경고 누적에 대한 징계가 워낙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조심을 해야 했거든요. 팀 내 28인 스쿼드 중에 무려 8명의 선수가 거기 걸려 있었고요. 오늘 경기 내용에 따라서는 더 많아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오도현 선수가 거기에 징계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목포가 이번 시즌 옐로우 카드를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은 이 팀 자체가 약간은 거칠다는 거거든요. 확실히 오늘 경기도 강릉시민과 이렇게 서로 거칠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 팀이 먼저 거칠기 때문에 상대방도 거칠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리고 프리킥을 진행하기 전에 강릉의 벤치에서 네. 주심이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김포는 프리킥에서 득점을 올렸거든요. 그 윤민호 선수의 프리킥 네. 득점은 정말 그거는 못 막는 대단했죠. 궤적이에요. 네. 그건 못 막는 궤적으로 찼습니다. 그리고 현재 FC 목포와 강릉시민축구단, 지금 강릉이 기회를 가져가고 있는 프리킥 위치 역시나 굉장히 좋습니다. 선수들이 너무나도 선호하는 위치죠. 네, 지금은 오른발로도 잘 찰 수 있고요. 왼발로도 찰 수 있는 위치입니다. 지금은 자, 계속된 항의에 결국 주심이 강릉시민축구단의 코치진에게 경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래우 선수를 투입하는 강릉시민축구단이에요. 네. 자, 결국 이제 골을 위해서 김래우가 들어갔죠. 자, 강릉시민축구단도 이렇게 되면 교체 카드 3장을 모두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 유청인과 그리고 7번의 이지민 선수입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의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4번 이태준 선수가 나오고 10번 김래우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유청인과 그리고 이지민, 벽을 서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고요. 사실 정말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네. 이 위치라면은 축구에서 볼 좀 차는 선수들이라면 모두 탐내는 자리일 겁니다. 자, 정말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를 또 하고 있는데요. 자, 기습적으로 올려줄 수도 있고요. 프리킥 기회. 살짝 타이밍을 뺏어봤습니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지민의 왼발. 지금 유청인 선수가 템포 뺏어놓고 기습적인 이지민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인데 네. 이게 골대에서 정말
살짝 벗어나네요. 살짝. 자 여기서 한번 타이밍 뺐죠. 네. 그리고 갑작스러운 오우. 이지민의 왼발. 사실 이 저도 속았어요. 전술 준비해온 이 템포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유청인 선수의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시선 처리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치 이제 소견에는 그 연기하면 또 이강인 선수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올림픽이 열리게 된다면 또 이강인 선수가 뛰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아 근데 정말 좋은 찬스인데 일단은 이 찬스가 무위로 넘어간 강릉시민 목포 입장에서는 정말 천만다행이겠죠. 지금 골키퍼도 사실 반응을 못했거든요. 순간적으로 함성민 골키퍼 역시나 네, 유청희 선수가 살 거라고 예상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바우드가 됐고 헤딩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90분을 향해 가고 있는 두 팀의 경기. 여전히 득점 없이 스코어는 0대 0입니다. 이제는 정말 한 골 승부입니다. 자 김동욱이 빙글 돌면서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자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오른쪽 연결. 김훈이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미끄러졌어요. 네. 자 공격권은 FC 목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도 공격권은 목포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네. 자 박스 저!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 수비가 밖으로 역습이에요? 걷어냈고요. 자 패스로 역습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하프라인까지 넘어오면서 속도를 올리는데요. 걸려 지금도- 넘어지면서 반칙. 네, 또 한 번 카드가 나옵니다. 지금도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도 풀어 나오는데 만약에 잡아채지 않았으면은 네, 완벽한 기회였기 때문에 앞쪽 밀어줬고요. 교체로 투입된 김래호. 자 자 뒤쪽. 자 자! 돌면서 슈팅. 아! 이번에도 골망을 가르지 못합니다. 와 지금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은 찬스였는데 자 느린 장면 보시죠. 김래호가 빼줬고 빙글 돌면서 이야 이게 굴절이 되면서 네. 사실 함성민 골키퍼도 손 쓸 수 없을 뻔했는데 다행히 볼이 나갔습니다. 자 김동률의 슈팅은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하지만 또 한 번의 세트피스 기회를 가져오는 강릉시민축구단. 경기 막판에 오히려 강릉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전반 막판도 강릉이었거든요. 이지민 뒤쪽으로 빠집니다. 오른쪽 측면 연결. 안쪽으로 살짝 넣어줍니다. 마지막에 조금 걸리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반칙 선언되지 않고 자 스로인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정규 시간은 모두 다 지나갔고 자 양팀의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진 상황. 두 팀 모두에게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네. 4분이면은 물리적으로는 두 골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만큼 길다면 긴 시간이죠. 네. 왼쪽에서 달려갑니다. 조명철. 자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교체로 들어온 조명철 선수가 본인이 활발하게 한번 측면에서 움직여봤는데 일단은 강릉시민 축구단이 일단 수비력인 측면에서는 리그 초반과는 완전 다른 팀이 됐거든요. 네. 집중력이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90분 내내 두 팀 모두 골과 가까운 장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0대 0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사실 두 팀 모두 2점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두 팀 모두 많이 보여줬는데 네. 골만 못 보여줬거든요. 자 있어요. 그리고 이지민. 이지민 자 한번 접어놓고 조금 더 동료 선수들을 기다립니다. 자 자 확실히 뒤쪽으로 돌립니다. 네. 곧바로 자, 유청인의 헤딩. 자 터치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아 지금은 유청인 선수의 헤더 패스 이후에 약간 김동률 선수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자 추가 시간은 현재 2분이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깃발이 올라갔어요. 네, 그전 상황에서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면서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가운데 있는 선수의 옵사이드라는 거죠. 자, 여전히 2분 가량 남았습니다. 시간은 자 골이 들어가기에 충분하고요. 네, 이제는 한 골 정도는 충분합니다.
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팀 모두 공격 과정에서 조금 더 전방으로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를 많이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강릉도 올라가야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강릉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 그리고 목포는 노려야 하는 것은 바로 카운터 어택, 그렇습니다. 역습 기회죠. 많은 숫자가 공격에 가담한 강릉시민 축구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와 있는 볼이 끊어낸다면 목포의 기회가 찾아오겠죠. 지금 선수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서 또 한 번 감정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네. 두 팀 선수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뭐 밀집만 하면은 신경전이 엄청나네요. 자, 주심이 우선 그 상황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릉시민 축구단 이지민이 왼발로 킥을 준비합니다. 조금 전 지연이 됐던 장면에서 추가 시간이 주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뒤쪽으로 흐릅니다. 자, 강한 충돌 하지만 어드밴티지 적용됐고요. FC 목포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오른쪽 측면 라인 근처에서 자, 스로인을 가져왔습니다. 자, 전반전에 보여줬던 심판 성향상은 추가 시간에 줄 가능성이 있지만 자 황병철 해설위원의 목소리를 들었나요? 네, 자, 제가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FC 목포와 강릉시민 축구단의 2021 K3 리그 12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는 0대0. 양 팀 모두 득점 없이 승점 1점씩을 챙겼습니다. 자, FC 목포 입장에서도 또 강릉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도 서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FC 목포는 오늘 경기에서 보다 지난 경기, 지지난 경기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득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아쉬움을 이어가게 됐고요. 강릉시민 축구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고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넣었던 득점력을 보여줬던 팀인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다시금 무득점을 이어가면서 약간 강릉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도 득점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네, 자, 홈팀 목포 역시나 득점 기회가 있음에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요. 두 팀 모두 0대0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내일도 K3 리그 한 경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11라운드 경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형진, 돈 말씀의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팬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 축구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